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하룻날입니다. 음력으로 10월 28의 무인일 호랑이 날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년 중 325번째 되는 날, 오늘 탄생하는 초롱꽃입니다. 성실을 뜻하죠. 이게 아주 초봄에 피는 꽃인데 이게 탄생화가 겨울철에 탄생화가 됐네요. 탄생석은 화이트 제나이트입니다. 11월 달에는 총틀어서 탄생석이 토마즈입니다. 오늘 탄생목은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서대문 하면 우리가 독립문 하는 게 떠오릅니다. 바로 1897년도 독립문을 세우기 위한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독립문은 프랑스 파리의 에투알 개선문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의 지원 및 각계의 조선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받아서 1896년 11월 21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아니죠. 1972년도 오늘 유신헌법 제3차 국민투표가 치러졌던 날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5점을 남긴 헌법 제도입니다. 1972년도 11월 21일에 치러진 대한민국의 국민투표가 되겠습니다. 1441만 714명의 유권자가 참여해서 91.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또 그 다음에 찬성이 91.5%로 집계가 됐습니다. 투표율이 91.9%인데 0.4%가 반대를 찍었고 91.5%가 찬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이 정도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투표율과 찬성률이 일어나기도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1972년 10월 17일 19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사령부는 대학교 휴교 및 신문 통신의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일부 조항을 효력 중지시키는 동시에 국회 해산 및 정당과 정치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초법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10월 유신이 되겠습니다. 헌정 중단의 초유 사태에서 국정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했으며 10월 27일에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1개월 이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10월 17일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바로 오늘을 국민투표를 붙여서 유신 헌법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된 날이라고도 합니다. 2000년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과 경기도 고양시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로 현재 노선번호는 130번이었고요. 개편 이전에는 20번이었습니다. 2000년 11월 21일 전 구간이, 그전에는 부분 구간이 개통이 됐는데 전 구간이 개통됐고 인천국제공항 및 영종도에 육로로 진입하는 가장 오래된 도로라기도 합니다. 2014년 암사대교와 용마터널이 개통됐습니다. 구리와 연결되는 거죠. 2014년 11월 21일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용마터널은 용마산의 터널입니다. 워커힐에 있는 산이 용마산인데
바로 그 뒷줄기죠. 2003년 8월 서울시와 용마터널 주식회사가 민간 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시 1172억 원이 들었고요. 2009년 11월 착공해 5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용마터널은 폭 4 내지 6차로 총 연장 3.556m로 터널 2,565m가 되겠습니다. 지하 차도는 383m고요. 교양 3개소 210m 및 요금소 1개가 있습니다. 중량구와 면목동,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아천 IC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용마터널을 지나면 나오는 구리 암사대교는 한강의 30번째 교량으로 총 사업비 4,117억 원을 들여 2006년 4월 착공해서 8년 7개월 만에 개통하게 된 것입니다. 구리 암사대교는 총 연장 1133m고 폭이 4 내지 6차로 24m 내지 44m로 그 규모가 주 교량과 접속 교량, 상하 행선의 각 1개소씩 2개소의 입체 교차로와 암사 IC, 아천 IC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기념일 및 절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텔레비전의 날입니다. 11월 21일은 세계 텔레비전 날입니다. 월드 텔레비전 데이라고 하기도 하죠. 텔레비전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날이었고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됐습니다. 세계 텔레비전 포럼에 개최된 11월 21일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없는 정보와 정확한 사실을 통해 텔레비전이 유해 무책 매체가 아닌 지식 소통의 장으로 존재하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제정됐습니다. 텔레비전의 날을 맞으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월드컵에 출전할 때 그 나라의 고유 유니폼이 있잖아요. 그 고유 유니폼 우리나라는 빨간 거가 상이고 하의가 그 청색이 되겠죠. 근데 어떤 때는 흰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흰 거하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고유 색깔을 두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상대 극하고 해서 비슷한 색깔, 하나는 칼라색이면 하나는 무색이래야 됩니다. 왜 해서 그러느냐? 빨간색, 파란색 뭐 보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칼라가 아닌 흑백 텔레비를 시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칼라색이 빨간과 파란과 우리가 칼라를 보면 우리가 빨간색, 저쪽은 파란색을 입으니까 구분이 되지만 흑백에서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색상이 있으면 하나는 무색이, 흰색이래야 됩니다. 흑백 텔레비전 시청자를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 유니폼을 구분한. 그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그 서로들 유럽 그 챔피언십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없이 색깔이 비슷한 색깔로 끼지 경기를 하잖아요. 왜? 그쪽에는 흑백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가 없으니까 칼라로도 충분히 되게 써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칼라 텔레비가 아닌 흑백 텔레비를 시청하는 날이 많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오늘 텔레비전 날이니까 이것도 저희가 가식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생 정재영 배우입니다. 정지현이죠, 본 이름은. 근데 나중에 정재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하고 전국 청소년 연극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을 정도로 두각을 드러냈지만 원래 꿈은 방송 PD였다고 합니다. PD가 되려면 연극영화과에 가서 연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친구 말에 얼떨결에 연극반에 들어갔다가 진로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서울예전 연극과와 전설적인 90학번 멤버 중 한 사람입니다. 서울예전 90학번이 유명하다고들 하죠. 그 90학번에 신동엽, 황정민, 유승용, 안재호, 임원희, 이철민, 김현철 등이 90학번이라고 합니다. 배우입니다. 배성재 씨의 형입니다. 배성재 아나운서 있죠. 배성재의 형 배성우입니다. 배성우 씨는 1972년 11월 21일 낳던 배우죠. 1993년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무대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고요. 1999년도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2003년 단편영화 출근 시간으로 스크린에 진출했고요. 2008년 영화 미스 홍당무에서 그동안 다져왔던 연기 내공으로 큰 존재감을 발휘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0년에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2011년 모비딕, 2011년 의료인 카운트다운, 21년 내가 살인범이다 등의 작품에서 독특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점점 많은 작품에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6일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협의로 입건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고요. 그대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2021년 1월 21일자로 KBS, SBS, MBC 방송에서 영구 출연 정지 대상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왔다가 가신 분입니다. 길을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깡패면서 정치가였다 하면 김자준의 아들 하면 아시는 분 있습니다. 장군의 아들 김두한 씨입니다. 1918년 6월 23일 날 났다가 1972년 11월 21일 떠나신 분입니다. 일제감정기의 조직폭력배 출신이고 대한민국의 재선 국회의원이고 3대와 6대 의원을 지낸 정치인입니다. 본가는 안동이 되겠고요. 호는 의송입니다. 김자진 장군의 서자로서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7살 되던 해 외조모 외할머니와 함께 강원도 속초를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모란강역에서 부친 김좌진과 상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깡패들을 때려 눕히며 1935년 나이 18살 때 우미관을 장악하고 종로의 우두머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이재희 씨와 결혼했습니다. 이재희 씨는 지금 국회의원을 지내고 영화배우했던 김을동 의원이 딸이 되겠습니다. 초원이고 또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김부미 씨와 결혼해서 1962년도 이혼을 했고요. 또 세 번째 결혼을 한 박정인 씨가 있는데 66년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결혼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김순옥 씨가 71년도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초혼했던 이재희 씨, 김을동 씨 어머니하고 네 번째 결혼했던 이하고 이혼을 하고 이재희 씨하고 1977년도 재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의 사이에서 자식들이 여럿이 태어나서 김을동 씨는 이복 형제가 여럿이 있습니다. 말년에는 광산 사업하고 정릉 관광 사업 등에 손을 댔으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아울러 노동 운동을 했고요.
대학생들과 교류 등 제야 인사들로 활동을 했습니다. 김도한 씨는 1972년 11월 18일 누구에게 전화를 받고 외출해 청계천 상가에 있는 센트럴 호텔 객실 302호실에서 쓰러진 채 사람들한테 발견됐습니다. 그 김도한 씨 11월 21일 오전 9시 5분 서울 성북구 정릉동 무허가 자택에서 당년 55세의 뇌출혈과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공교롭게 그가 돌아가신 날이 바로 11월 21일 유신 정권의 유신헌법 국민투표가 붙여진 날이기도 합니다. 후일의 유족들이 타살을 의심해서 재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들어지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손자가 송일국 씨가 김을동 씨의 아들이고 외손자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한갑수 씨입니다. 한글 학자입니다. 근데 한글 학자인데 군 출신이죠. 1913년 6월 23일 레사가 2004년 11월 20하룻날 사망한 한글 학자입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 일본 메이지 대학 법학과 일본 중앙음악학교를 졸업했고요. 41년도 상명실천여학교 교사를 지냈고 46년 서울대 사범대 강사를 거쳐 음악대 교수를 했다고 합니다. 49년도 한글학회 이사를 역임했고요. 장교로 군복무했던 1953년 미국 동성훈장 을지 무공훈장을 받았고요. 이듬해는 미국 공군 대지휘참모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1957년 민의원 의장 비서실장도 지냈고요. 1989년도 서예가 연맹의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저서로는 원본 훈민정음을 풀이를 하셨고 바른말 고운말 사전을 만드셨고 태극기를 해설했고 국어 대사전 등을 편찬을 했습니다. 2004년 11월 21일 노환으로 사망하셨는데 향년 92세였던 겁니다. 불교의 좋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원하는 게 많습니다. 모든 게 귀하고 좋으면 보배라고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보배 재물을 얻기를 원할 때는 옴 바아리 바다리 훔바타 어떤 분들은 뭐 그거 외웠다고 해서 보물이 다 들어오면 뭐 안 외울 사람이 없거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으시고 전기 스위치 넣는다고 해서 스마트폰에 휴대폰에 전기 들어온다고 그래서 전화 바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배터리 충전한다고 전화 바로 오는 건 아니죠. 충전해놓고 기다리면 언젠간 전과 걸면은 전화가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충전 안 하고 기다리다가 누가 전화가 와도 배터리가 없으니까 전화가 안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외운다고 바로 모든 보배 같은 보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해 놓으면은 언젠간 나한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으면 바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옴 바다리 훔바타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나 부처님한테 기도하나 열심히 닦으면 바로 즉석에서 떡이 되고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충전하면 필요할 때만큼 전화가 오듯이 내가 수행하고 닦아 놓으면은 여러 가지 보배가 기회가 주면은 저희한테 안착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겨울이 있으니까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연령 계시는 분들은 독감 예방 주사 꼭 맞으시고 또한 무슨 그 혈관관계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딱딱 일어나시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일 보시고 빨딱 일어나시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 일어나시면은 미연에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